바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워낙 잠재력이 있는 걸 보고 마요르카가 데려왔으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계약을 했다. 이 정도로 봐야지 뭐 마요르카가 이강인의 뒤통수를 친다. 이거는 너무 나간 생각이다. 근데 약간 좀 그렇게 기사들이 좀 나더라고요. 많이 나던데. 자, 좀 여러 매체에서 이강인과 마요르카 간의 황당한 계약 조건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연봉은,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 받는 연봉은 헐값인데 바이아웃만 이제 높은 것으로 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받는 연봉, 예,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정도 합니다. 연봉이 7억. 네. 조금 비교 대상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3주 동안 벌 수 있는 거예요. 3주치 주급이죠. 그래요? 한국 선수로 이제 비교하자면. 예. 자, 일단 연봉이 7억인데 이 연봉이 팀 내에서 1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무리키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 근데 심지어 바이아웃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2천만 유로, 약 29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황당한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전트가 잘못했죠. 아, 가리도? 네, 우리 저번에 다뤘었지만 하비에르 네. 가리도. 그 친구가 뭐 에이전트로서 선수 이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봉을 이 정도 받으면서 바이아웃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았으니까 깜짝 놀랐지만 저는 선수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이렇게 계약을 했지? 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황당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반대인 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때 발렌시아에서 자리도 못 잡았었고 예. 까다로운 선수였어요, 쓰기가.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 보여준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 글로 갔겠죠.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더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 글로 갔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제안이 안 오니까 간 거죠. 그리고 이거 뭐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당시 상황에서는 뭐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게 지금 그 이강인 선수의 뭐 연봉 공개 막 이렇게 한 게 엘골 디지털. 맞아. 엘골 디지털인가 뭐 이런 이게 매체더라고요. 그 디지털인데 이제 스페인 쪽으로 디지털. 그게 이제 돈발롱, 라리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발롱 이런 매체들하고 공신력이 최하 중에 최하라고 그래요? 평가를 받는 매체입니다.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바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워낙 잠재력이 있는 걸 보고 마요르카가 데려왔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걸 이제 보면 돼요. 이강인 선수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계약 자기가 했을 거고 에이전트랑 같이 했을 거고. 그렇죠. 이 정도 판단도 사실은 못하고 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계약을 했다. 이 정도로 봐야지 뭐 마요르카가 뭐 이강인의 뒤통수를 친다. 이거는 네. 너무 나간 그런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약간. 근데 약간 좀 그렇게 기사들이 좀 나더라고요. 많이 나던데. 참고로 이강인 선수의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토트넘 현재 1군 선수들이랑 비교를 하면요. 네. 여기서 20위에도 못 들고 한 30위 정도 합니다. 토트넘으로 치면은. 토트넘으로 치면 네, 여기서는 여기서는 선수가 받는 연봉. 이강인 선수랑 비슷한 연봉이 파페사르예요. 네네. 파페사르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 이강인 선수 활약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럼요. 지금 연봉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낮아? 이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지금 있고. 보면은 이렇게 낮아. 그래요. 이렇게 당연히 뭐야, 되는 이게. 거죠.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럴 수도 그럼요.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쭉쭉 오를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이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이강인 선수 굉장히 원하잖아요. 자, 팀 내에서 연봉을 가장 적게 받는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백업 골키퍼인 이보 그르비치라는 선수인데 이강인보다 2배 많은 이제 100만 유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어찌됐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가면 지금 받는 연봉보다는 훨씬 몇 배로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오기 전과 지금 현대 상태는 그렇죠.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아까 뭐 말씀 너무 연봉이 적다. 이거는 이제 지금 판단했을 때 너무 적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구단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훨씬 더 높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여러 계약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약간 5년 계약의 연봉 400만 유로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이 원하고 있는 건 그 모레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 소식에 가장 이제 공신력이 높은 그 기자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맞아요. 지난 겨울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은 계속 나오는 것 같다. 네. 자, 이제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이적설 촉발이 될 텐데 과연 여름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네. 저희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봉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현타가 오네요.
왜? 아니 물론 저랑 비교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야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힘들어. 네, 맞아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리스트에 선수 연봉표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저 아틀레티코 연봉도 보고 있고 하는데 와 얘네가 돈 이렇게 많이 번다고 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멍 때리게 되네. 우리가 누구의 연봉이 적네 많네 이런 얘기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게. 야 가끔씩 우리 잠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죽은 몇 억씩 받는 선수 보면 와 저 뭐 벤치 앉아 있어도 얼마씩 맞아, 들어온다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아무튼 뭐 오늘 자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